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한국을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절대로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여기 한 여성이 깊은 후회를 하면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끝내 오열을 하는데요. 과연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도쿄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사쿠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일본의 교육 시스템과 사회 전반에 걸쳐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어졌습니다. 교과서와 미디어에서 접하는 한국의 이미지는 대부분 부정적이었고, 이는 제 마음속에 강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담긴 역사적 서술에서부터 TV 뉴스에서 다루는 한국 관련 소식까지 제가 접한 한국의 이미지는 거의 모두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있었습니다. 교과서에는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많았고, 뉴스에서는 양국 간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보도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제 할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강한 편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와 부모님은 종종 한국은 일본의 지식을 도둑질한 나라라고 말씀하셨고,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인데 한국이 자기네 땅이라 우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군대에서 근무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갖고 계셨고, 이러한 가치관은 자연스럽게 저희 가족에게 전해졌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는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가 흔하게 오갔고, 이는 제 사고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주로 특정 성향의 뉴스 채널을 시청했는데, 그곳에서 한국을 언급할 때면 대부분 영토 분쟁이나 역사 문제, 양국 간의 갈등을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러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접하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제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중학교 시절 학교에서 진행된 현대사 수업에서 선생님은 한국과의 역사적 갈등을 다루면서 일본의 입장만을 강조했습니다. 양국의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기보다는 일방적인 시각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방식이 저에게는 유일한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러한 수업을 들으며 우리는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더욱 굳혀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동아리 활동에서 국제관계를 주제로 한 토론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국과 관련된 주제가 나올 때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고, 저 역시 그들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이슈를 바라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에 제 시각은 매우 편협했습니다. 또한 한국인은 예의가 없고 가부장적이어서 여성들이 살기 힘든 나라라는 이야기도 자주 들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종 보이는 가부장적인 모습들이 한국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인식되었고, 이는 한국에 대한 제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미디어에서는 한국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과 사회적 차별에 대한 보도가 간혹 있었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선별적으로 강조되면서 한국 사회 전체가 여성에게 불리한 환경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한국의 거리 환경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리는 지저분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며 조심해야 할 거지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몇몇 여행자들의 부정적인 경험담이 과장되어 전파되었고, 이는 한국의 도시 환경 전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형성했습니다. 한국의 위생 상태나 치안 문제에 대한 과장된 이야기들이 회자되면서 제 상상 속의 한국은 점점 더 부정적인 이미지로 채워졌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쌓여 제 상상 속의 한국은 후진국 그 자체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일본보다 뒤처지고 문화적으로는 세련되지 못하며 사회적으로는 불안정한 나라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이나 글로벌 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접하지 못했고, 접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에 다른 정보를 접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학교나 가정에서 접하는 정보 외에 스스로 한국에 대해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국 문화나 한국인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저는 주변 환경에서 받아들인 편견과 고정관념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이러한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공 수업에서 국제관계를 다룰 때도 한국은 주로 역사적 갈등의 맥락에서 언급되었고 현대 한국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깊이 있게 탐구할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20대 초반까지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도쿄의 중소기업에 취직한 후 저는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며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만나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는 일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온라인 게임을 즐겨 했는데 그곳에서 한국인 게이머와 우연히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게임 내에서는 서로의 국적이나 배경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플레이 스타일과 전략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분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 우연한 계기로 처음 한국을 여행하게 되었고 이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과 부정적인 생각이 순식간에 무너졌고 대신 따뜻한 인간미와 잊을 수 없는 감동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국행을 결심한 계기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한국인 친구와의 소소한 대화가 시작점이었습니다. 게임 내에서는 서로의 배경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그 친구와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제가 생각해온 한국의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깊었으며 게임 내에서 다른 플레이어들을 돕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때로는 게임 외적인 일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나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그 친구가 들려주는 한국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활기찬 도시 생활, 다양한 문화적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로 인해 제가 모르는 한국의 새로운 측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깊게 뿌리내린 부정적 인식 때문에 이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친구의 이야기가 흥미롭긴 했지만 그것이 한국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의심이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회사에 긴 여름 휴가가 주어졌을 때 여행지를 고민하다가 국내 여행을 많이 했으니 가까운 한국을 잠시 방문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능하다면 게임 친구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일본 내에서만 여행을 다녔기에 이번에는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내심 불안감도 있었지만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일정으로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거리였기에 큰 부담 없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떡하지? 한국인들이 일본인인 나를 어떻게 대할까? 거리는 정말 지저분하고 위험할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단순히 며칠간의 여행을 즐기기 위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 전날, 저는 여행 가방을 꾸리며 여전히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나라를 방문한다는 설렘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생각해온 나라에 직접 가본다는 것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서울의 주요 관광지와 맛집 정보를 검색하며 최대한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온라인 게임 친구에게도 제가 한국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고 시간이 된다면 만나보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하네다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며 이제 정말 한국으로 간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약 2시간의 짧은 비행 후 저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기분이 묘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광경들이 저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우선 공항의 규모와 시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넓은 공간과 세련된 디자인, 첨단 시스템이 갖춰진 공항의 모습은 제가 가지고 있던 후진국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 넘치고 역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졌고 일본 공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분위기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직원들은 친절하게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인천공항은 제가 본 일본 공항들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 내부의 다양한 편의 시설과 문화공간, 그리고 효율적인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과장이 아님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감정을 억누르며 공항을 둘러본 후 호텔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공항철도는 깨끗하고 편안했으며 정확히 시간에 맞춰 운행되었습니다. 열차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계속해서 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느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도시 경관,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곳곳에 자리 잡은 녹지 공간은 제가 상상했던 지저분하고 불쾌한 한국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후 저는 미리 예약해둔 강남 지역의 호텔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지하철, 다국어 안내 시스템, 그리고 승객들의 질서 있는 모습은 또다시 제 선입견을 깨트리는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지하철 내부의 와이파이 서비스와 디지털 안내 시스템은 도쿄의 지하철보다도 더 발달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여 체크인을 마친 후 저는 잠시 휴식을 취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도시 경관, 활기찬 거리, 그리고 세련된 상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호기심이 커져갔습니다. 호텔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도시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호텔 직원의 추천에 따라 강남 지역을 먼저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쇼핑거리,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활기찬 도시의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세련된 패션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었으며 한국의 빠른 발전과 현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여행의 전환점이 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쁜 서울 강남 지역을 관광하던 중 갑자기 지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평소 철저하게 관리하던 소지품이 순식간에 사라진 상황은 저를 절망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복잡한 거리에서 사람들에 치이며 관광 명소를 구경하다가 어느 순간 가방을 열어보니 지갑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느낀 공포와 당혹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갑에는 한국 여행을 위해 준비한 50만 원 이상의 현금과 은행카드, 여러 신분증, 중요 서류들이 들어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외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도 큰 위기였지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는 더욱 큰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역시 한국은 안전하지 않은 나라야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호텔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호텔비와 비행기 티켓은 미리 결제해둔 상태여서 일단 그 부분은 안심이 되었지만 모든 금전적 자산을 잃어버린 공포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행 일정 동안 어떻게 식사를 해결하고 교통비를 지불할지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강남은 서울에서도 매우 번화한 지역으로
사람들로 북적이고 각종 상업시설이 즐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갑을 잃은 상황에 당황한 채 길거리를 한참 헤매다가 결국 강남역 플랫폼 구석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한국인들은 정말 믿을 수 없는 민족일지도 모른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누군가 제 지갑을 훔쳤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고, 일본에서 들었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혼자 외국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주저앉아 있는 상황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한국인들은 바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고, 도움을 청할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다는 현실이 저를 더욱 고립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절망감은 여행에 대한 모든 설렘을 순식간에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약 30분 후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영무원이 다가와 다정한 눈빛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한국어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드리자 영무원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지갑에서 2만 원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믿기지 않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생각이 스칠 때 영무원은 길 안내 지도와 함께 근처 파출소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따뜻함이 넘쳤고 그 모습은 저에게 큰 위로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부정적인 선입견이 단 한순간에 사라졌고 저는 한국인들의 진심 어린 친절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무원의 도움 덕분에 파출소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파출소에 들어서자 한 경찰관이 제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며 차분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번역 기능을 활용해 최대한 정확하게 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경찰관은 제가 말을 더듬어도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었고 오히려 따뜻한 미소로 괜찮다며 즉시 필요한 도움을 주겠다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경찰관의 배려와 친절을 다시 한번 체감했습니다. 그는 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었으며 제가 호텔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공공기관 역시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지금까지도 깊이 새기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뒤엎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여행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파출소에서의 도움으로 일시적인 위기는 넘겼지만 남은 돈은 2만 원뿐이었고 앞으로의 식사와 교통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자금은 전혀 없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오던 그 순간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한국인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게임 속에서는 서로의 실제 이름이나 사는 지역, 구체적인 정보 없이도 우정을 나누었지만 현실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그동안 게임 내에서만 교류했던 사이였기에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결국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지금 큰일이 났고 한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도움을 부탁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자 몇 분 후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답장에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최대한 빨리 만나러 가겠다는 내용과 함께 3시간 정도 걸릴 테니 기다려달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도움을 청한 제게 온라인 게임 친구가 3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오겠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온라인 친구를 위해 갑자기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호텔 로비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30분 일찍 숨이 가쁜 청년이 호텔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게임 아이디를 들고 있는 그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제가 알던 게임 친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김민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맺히는 것을 참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민수 씨는 급하게 왔다며 웃으면서 제 상황을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제가 처한 어려움을 설명하자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지갑에서 30만 원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당황했고 거절하려 했지만 민수 씨는 여행 중에 생긴 일이니 당연히 도와야 한다며 제 손에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이후 민수 씨는 저를 인근 일본 대사관으로 안내해 주었고 임시 신분증 발급과 관련된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일본어로 공무원들과 대화하며 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수 씨가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면서 일본어를 배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의 일본어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필요한 서류 작업을 마친 후 민수 씨는 제가 남은 여행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각종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서울의 안전한 관광지, 맛있는 식당,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법까지 세심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 씨는 다시 저를 찾아와 서울 시내를 함께 구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고 그와 함께 서울의 여러 명소를 방문했습니다. 경복궁, 북촌한 옥마을, 남산타워 등 주요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 씨는 한국 역사의 아픔과 성취, 그리고 현대적 발전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양국 간의 역사적 갈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민수 씨는 과거의 아픔을 인정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갈등과 일반 시민들의 교류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한국인에 대한 또 다른 편견을 깨트리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민수 씨와 그의 친구들이 저를 위한 작별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과 현대적인 요리가 어우러진 식사 자리에서 저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민수 씨의 친구들은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젊은 세대의 역할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도시 환경, 발달된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인간미를 갖춘 사람들은 제가 알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낯선 이들의 도움과 배려는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사무실에서 동료들에게 한국 여행의 경험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의아해했지만 제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도 조금씩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이제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저는 그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수 씨와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온라인 게임도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그는 곧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했고 저는 그가 일본에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생각입니다. 이제 저는 두 나라 사이의 역사적 갈등과 정치적 문제를 넘어 개인적인 교류와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행은 단순한 관광 경험을 넘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가득 찼던 제 시각은 직접 경험을 통해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 저는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편향된 교육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직접 경험하고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할아버지와 가족들에게도 제 경험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대화였지만 제 진솔한 경험담은 그들에게도 작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오래된 생각을 고수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제 이야기를 조금씩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을 더 자주 방문하고 한국 문화와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하는 작은 메신저가 되고자 합니다. 비록 작은 변화일지라도 제가 경험한 것처럼 한 사람의 인식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한 이웃나라가 아닌 따뜻한 인연이 있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민수 씨와의 우정은 국경을 초월한 인간관계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고, 낯선 이들의 친절은 인류애에 대한 믿음을 되새기게 했습니다. 한국 여행을 통해 저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감동을 주는 사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